분할어음 또는 분할어음 발행 또는 선적, 이것도 저희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10점이나 써있죠. A양 분할어음 발행 또는 분할 선적은 기본적으로 허용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그런 금지가 없다고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분할어음을 발행하는 것, 분할해서 선적하는 것은 허용을 해준다라는 거고요. 그다음 B양 동일한 운송 수단에 동일한 운송을 위하여 출발한 선적을 증명하는 2조 이상의 운송 서류를 구성하는 제시는 이들 서류가 동일한 목적지를 표시하고 있는 한 이들 서류가 상이한 선적일 또는 상이한 적재항, 수탁지 또는 발송지를 표시하고 있다 하더라도 분할 선적이 행해진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말이 뭐냐면 전량 선적된 것으로 보겠다는 거죠.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지금 이거 그림을 잘 못 그리게 되는데 위에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기가 일본이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여기가 한국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최초에 여기 전라도 쪽에서 최초에 이제 선정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8월 17일 날 선정을 하게 됐는데 이게 지금 다음 날 여기 부산 쪽에 가서 선정을 한 번 더 한 거죠. 그리고 이걸 가지고 8월 19일 날 일본에 도착을 했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 여기 표현을 보시면 상이한 선적일, 상이한 적재항, 수탁지 또는 발송지를 지금 표시하고 있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전라도 쪽에서 8월 17일 날 선적을 했고 그다음에 8월 18일 날에서는 경상남도에서 또 다시 다른 날짜에 다른 곳에서 적재를 하게 됐어요. 이 말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운송 수단에, 그러니까 이 배 자체가 바뀌지가 않고요. 이게 그대로 움직이게 되고 처음부터 일본, 즉 동일한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었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분할 선적이 아니라 전량 선적된 것으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핵심이 뭐냐면 운송 수단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이 선박 자체가 그대로 가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것이고 다음에 두 번째 볼게요. 그 제시가 2조 이상의 운송 서류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어느 한 조에 증명된 대로 최종 선적일은 선적일로 본다. 만약에 이게 그 2개 이상의 운송 서류 발행됐다고 했을 경우는 맨 마지막에 실었던 그 날짜를 선적일자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다음 두 번째, 동일한 운송 방식에서 둘 이상의 운송 수단상에 선적을 증명하는 2조 이상의 운송 서류를 구성하는 제시는 동일한 일자에 동일한 목적지를 향해서 출발하는 경우에도 분할 선적이 행해진 것으로 본다. 여기 보시면은 중요한 게 뭐냐면요. 둘 이상의 운송 수단이에요. 둘 이상의 운송 수단. 동일한 운송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해상, 해상,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운송 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선박, 선박 이렇게 가거나 또는 선박, 항공기 이렇게 가는 거 말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형태의 방식을 가지고 둘 이상의 운송 수단에서 물품을 나눠서 실었다고 했을 경우는 비록 그것이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목적지를 향해서 출발하는 경우를 하더라도 분할 선적이 행해진 것으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여기 한번 그림을 보면요. 같은 장소에서 같은 날짜에 8월 18일 날 여기 있는 일본으로 갔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움직인 거 맞는데 다만 선박이 2대가 있었다 라고 한다면 이것은 분할 선적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면 운송 수단이 하나인지 2개인지를 보면 되겠죠. 기본적으로 배 하나에 이렇게 물론 출발하는 곳은 달랐지만 다른 곳을 거쳐 와가지고 결과적으로는 그 목적지로 갔을 때는 하나의 선박에 물품이 다 실려 있는 거잖아요. 실렸던 선적된 곳은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지만 그것을 받는 자 입장에서는 딱 전량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거는 분할 선적이 아니라 전량 선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2대가 나눠서 오는 거 아니에요. 얘는 전량 선적이 아닌 거죠. 얘는 분할 선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용 어렵지 않으시죠?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C양 둘 이상의 특송화물 수령증, 우편 수령증 또는 우송 증명서를 구성하는 제시는 그 특송화물 수령증, 우편 수령증 또는 우송 증명서가 동일한 장소, 일자, 동일한 목적지를 위해서 동일한 특송업자 또는 우편 서비스에 의해서 스탬프 또는 서명된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분할 선적이 아니라 전량 선적된 것으로 보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둘 이상의 수령증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운송 서류가 두 개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 봤더니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일자에 동일한 목적지를 위해서 동일한 특송업체 또는 동일한 우체국 통해 가지고 서명이 되어 있으면은 걔는 분할이 아니고 전량 선적된 것으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운송 서류가 두 개 나눠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는 그렇게 보지 않고 전량 선적된 걸로 보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넘겨볼게요. 단 32조 할부 어음 발행 또는 선적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나오게 되면 얘만 가지고 문제를 낸다기보다도 밑에 나와 있는 거랑 함께 문제를 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할부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분할에 대한 개념 중에 하나라 볼 수가 있거든요. 분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가 아니라 두 개 이상으로 나누는 걸 말을 하게 되죠. 나누어 선적하는 것, 또 나누어 발행하는 것을 분할 선적 또는 분할 어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하게 됐을 때 분할해서 선적하는 형태가 이게 일정한 기간별로 일정한 수량만큼을 선적을 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얘는 할부가 되는 거죠. 할부 선적. 그렇죠? 그다음에 발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게 일정한 기간별로 일정한 금액을 발행하게 되면 이거는 할부 어음 발행이 될 겁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두 가지를 분리시켜 놓고 있어요. 일단 분할 선적은 여기서 말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할부 같은 경우 뒤에서 말하고 있는데 볼게요. 일정 기간 내에 할부에 의한 어음 발행 또는 선적이 신용장에 명시되어 있고 어떠한 할 부분이 그 할 부분을 위해서 허용된 기간 안에 어음 발행 또는 선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할 부분과 그 이후의 모든 할 부분에 대해서 효력을 상실한다. 그러니까 이 말이죠. 어떠한 할부,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나누어서 지금 선적을 하고 있어요. 정해진 수량만큼 1차, 2차, 3차가 있다고 했을 경우에 1차는 맞게 실었어요. 100개를 실어야 된다고 했는데 잘 됐습니다. 오케이가 됐고 다음에 이제 100개 실어야 되는데 90개밖에 못 실었어요. 이때부터 지금 계약이 위반된 거잖아요. 그럼 얘만 그런 게 아니라 이거 이후로 발생되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도 똑같이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보겠다. 저희가 알고 있는 개념상 봤을 때는 약간 해지와 가까운 개념이죠. 해지. 해제는 소급해서 없애는 거 말하고요. 해지는 장래분에 대해서만 효력을 없애는 것을 말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위반이 발생됐던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발생되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효력을 상실시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